자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1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단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윤희 미래사업단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사업단장 성현입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평소 저희 미래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김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래사업단 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계 문혁화 대장입니다. 도시재생계 송혜정 대장입니다. 도시공간시설계 이영희 대장입니다. 마을재생계 장은혜 대장입니다. 이상으로 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윤희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근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그리고 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9페이지부터 지금 자천동진 사업하고 자천이 주방면 예술주 사업하고 두 가지 준비해 주실 건데 53페이지나 9페이지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천동 뉴딜 사업은 자천동 봉생경 공원에서부터 자천주 1호에 저희 사업기간 계획으로 2026년까지입니다. 그 대상지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국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1987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분야, 생활문화 분야, 공동체 상생 분야, 또 자천이 중앙의 개선 사업 이런 내용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추가로 자천은 유일적 그 사업 중에 그러면 자천이 주방면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 이 유일 사업의 규모 전체 규모를 비해서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기업이 다른 편인가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지금 LH 총괄 사업자 관리 자방식인데 지금 그러면 자천이 주방면 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자천이 중앙의 개선 사업을 지금 해보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드릴 만큼 많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투합을 해서 일단 주민 대표 회의가 일단 구성이 됐고요.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제 수순인 이제 LH에서 또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큰 걸림돌이 이제 동생병원의 민원 그 해결 없이는 또 사업 추진을 이제 못하고 있는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이제 LH에서 지금 세우고 있어서 지금 진행 상황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LH가 공생병원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다. 라는 LH 입장에 대해서 단장님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으면 취하셔서 행동을 주셨을 건데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주민 대표 회의에 그런 이제 내용들 주장하는 건의하는 또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일단 봉생병원 또 수차례 또 봉생병원과 일단 LH하고의 일단 회의 같은 경우는 수차례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봉생병원 같은 경우는 또 LH하고 주민 대표하고 저희하고 또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공생경원에서 취해야 될 입장, 또 LH에 취해야 될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H와 공생병원 주민대표회의 동부선 간담회 2024년 4월에 말씀하고 있었네요. 네, 공생병원 입장이 대소소상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대소소상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거를 민원이 아무리 있다 해도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건 저는 변명하고 생겨갖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요구했을 시에는 협상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안이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든지 서로의 요구조건을 맞추어 나가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생병원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일단 공생경원과 다른 대안이라 하면 또 이제 이 천천히 중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대안은 없고요. 이게 한 바로는 없고요. 중환 개선 사업 외에 그 자리에 또 중환 개선을 위한 다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LH에서.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제 몇 가지 안을 제안했지만 그 안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이제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생병원이 발을 묶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이 공생병원이라는 심지어 병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심지어 그 장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보상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도 않은 세터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동 중앙회 개선지구의 사업을 발을 묶어버리는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이해 안 되는데 단연히 일단은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입장으로는 그렇죠? 꾸준히 소통해 주세요. 공생병원과 대안에 대해서 아니면 LH와 뭐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어떤 게 더 국민의 이익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의안도 저희 모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공동 발의가 되었는데 많은 곳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 중에는 구청의 목소리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51페이지 보시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세트드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는데 네 지금 경찰 정책으로는 중심지역 안전제도 지금 변경되었죠. 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김희재 의원하고 동부 경찰서 가서 뭐 담당 대장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한 아이디어 냈던 거는 세트들을 좀 활용하자. 어쨌든 이 중심지역 안전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경찰서에서 이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뒤집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세트를 이용해서 그 치안센터가 공백이 생기는 곳 그런 곳들 중심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수요로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단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대안으로 조금 문제도 보면 괜찮겠다라고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저희도 얼마 전에 민지 문제 해결 때문에 동부경찰서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인데 거기서도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경찰에서도 저희 단에서 노력을 하지만 경찰에서도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 진진 말씀하셔서 50페이지 보시면 빌집 공대가 철거 전환. 네.
최근에 이제 그 리모델링 된 곳이 있네요. 예, 예. 리모델링 된 곳은 어떤 거죠? 이거는 햇살 둥지 사업이라고 해서 예, 저희가 또 그 빈집이나 또 빈방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또 시세 반값으로 또 이제 우리 학생이나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햇살 둥지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빈집을 소유자가 우리 시나구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주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지방 학생, 저소득층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 월세를 인제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된 곳이 총 몇 곳이죠?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건 2023년부터라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4개소입니다. 네 곳 중에 입주한 곳이 몇 곳이죠? 입주한 곳은 좌천동에 있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 곳은 왜 입주를 못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우리 단 차원에서 뭐 이제 그때는 과 차원에서 건축가 쪽이었는데 일단 계속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고시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또 그 부동산 쪽에서도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 소유자 쪽에서도 이제 공고를 하는데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수요가 없는 곳에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수요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래도 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런 곳은 휘발유기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접근성 좋은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네. 주변 시세의 반값의 월세면 리모델링이 문제인가요? 근데 리모델링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지원 예산 금액이 얼마죠? 지금 1,800만 원. 1,800만 원의 리모델링. 예. 근데 이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집행에 지원하는 1,800만 원만 투입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집들이 조금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소유주 또 부담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주 부담은 얼마나 되죠? 이게 우리 2023년도에 세계소 같은 경우는 한 곳은 뭐 9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한 곳은 한 1,800만 원 지원금만큼의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한 때는 또 개인이 또 부담한 게 840만 원대가 있습니다. 이 월세는 누구한테 가죠? 월세는 입주인한테는 그럼 뭐 주인한테도 전해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집 소유주가 누구한테 불만을 가질까요? 돈까지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왜 이런 흑달동지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오지? 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소유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타겟이 저는 어디가 될지 참 궁금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빚이 많죠 저희 동구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 중에 이게 사업 신청이 네 곳밖에 안 들어와서 네 곳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았는데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많았는데 선정된 것보다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당하다 했을 때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 합니다. 근데 제가 신청 접수는 몇 건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현장 확인을 거쳐서 선정하는 거니까. 예. 사전으로 선정 그 신청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선정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곳 중에 한 곳밖에 입주가 안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애초에 수요가 있는 곳 위주로 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리모델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 소유주가 원하는 리모델링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의 리모델링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을 제가 봤는데 네. 대문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보다는 집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리모델링을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을 애초에 수요가 있는 곳에서 세입자와 함께 고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방법이겠지만 다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기가 길어져서 다음 본인들 좀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여건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희재 위원 질의하시죠. 네, 선생님
업무가 매우 많은 걸 알고 있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천동 리뷰에서 허근희 의원님에 대해서 허근희 의원님에 대해 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반대가 심한 공생병원 실과 혹시 청장님 저희 구청의 수장님 청장님 혹시 몇 번 만나보셨나요? 네, 몇번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엉망하게 반대를 주장하고 계시나요? 네, 병행선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생병원이 아닌 제 새로운 사람이 똑같이 주장을 한다고 하면 LH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진행되죠. 사업이 제 생각에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생병원이라서 또 그 공생병원에 또 이사장분이 워낙 네, 과거 또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앙 그 H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가 저는 좀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LH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을 참 실제로 저희 구와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참 매우 아이러니하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LH 측에서는 이제 주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공생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한 대토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을 안 하고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토 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 시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공생에서는 분명히 우리 쪽에 소송이 들어올 거다. 가지고 있는 필지가 10필지 가까이 되는데 그 한 건당 이제 소송에 소요되는 기일이 꽤 될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4기간 내에 사업을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동구청은 그 사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청은 이게 그 사업자로 이게 지정이 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LH하고 주민들 간에 이제 원만한 합의를 이제 끌어내고 또 이제 재촉하고 계속 노력해라 그 정도의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법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장님 지금 하고 계신 업무도 또한 LH의 업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 LH는 행정적으로나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저희 실질 온선이 저희 구에서만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부분 LH 측에서 참 왜 이러고 있는지 좀 매우 유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LH 아마 구청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 수차례 LH에 요청을 하셨겠습니까? 단 LH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이 부분은 참 제 국토교통부나 이게 참 중앙 쪽으로 여러 분들께서 좀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천동 1, 2, 3일까지 하고 또 빈집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가에 이제 미래사업자분들이 넘어왔죠, 업무가. 빈집이 지금 비어있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상은 허가를 받은 집이 빈집으로 되더라고요. 묘관은 또 빈집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개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리가. 일단 저희가 그 빈집에 대해서 철거 요청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 저지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거는 너무 더럽다.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너무 더럽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적합하다 하면 일단 소유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무허가냐 허가냐 이제 그런 거 따라서 저희가 소유자 찾는 절차가 조금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하고 제가 연락이 돼서 철거 동의서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시행 건의를 들어가는데 이 단계만 아주 짧게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필요시에 또 철거에 들어가고 가스 안전 조치 또 설계 예산서 또 작성을 한다든지 또 수익 내지는 또 입찰로 또 계약 일회를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이제 또 해지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착공계, 착수계, 또 공사 시행 또
다 됐으니까 요거 또 활용할 부서는 활용하시라라고 또 알리는 단계. 그렇게 해서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가 총 22개 단계 정도가 됩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사 시행 건의까지 소유자 찾는 과정까지를 합친다면 더 늘어나겠죠.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인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소유주를 30일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동거의 빈집 실태는 주인이 없거나 네, 또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금의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뭐 부산시내 또 전국 단위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빈집 전문가를 채용을 했고요. 채용을 했지만 그 혼자서는 이 빈집 업무를 다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빈집 업무 철거도 있지만 또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저희가 아이디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래서 저희 단으로 이 빈집 업무가 이제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 전문가를 비롯해서 총 한 4명 정도가 매달려 가지고 오히려 저희 단의 중개가 뭐 빈집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매달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뭐 과부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기조 자체가 워낙 빈집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기반해서 뭔가 처리하려면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 사업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빈집도 빈집이고 또 다양한 자천동 미래 사업이라는 중요한 동거에서 중요한 사업은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도 빈집에 지금 매달릴 정도로 좀 업무가 많은 걸로 좀 또 계장님하고 또 빈집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례 몇 번 만났는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계장님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 이런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다소 너무 길다. 그러니까 기만큼 어디 보면 소유주 찾는 것만까지 하더라도 그 뒤에 이런 좀 더 순조롭게 가는데 그 소유자 찾는 과정에서 많이 매우 시간이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는 좀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뭐 빈집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빈집의 소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만 하더라도 그 뒤에는 좀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 계약은 뭐 일괄로 뭐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에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 일단 주인을 찾는데 소유주 찾는 시점까지 빨리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지금 뒤에 일은 좀 순조롭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좀 단장님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뭐 유일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을 좀 TF팀을 좀 만드셔가지고 구축을 좀 해서 좀 빈집을 좀 성과를 많이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구성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림에서 아르미나 아파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지금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네.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에게 시야에 이게 레이저 빛이라고 하던가 네. 그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서중학교에서 아르미나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운전해서 가보니까 제 눈에 그 초록색 빛이 많이 비춥니다. 그게. 네. 그런 시야에 조금 시야에 좀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개선이 가능한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좀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저희가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조명 방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저도 좀 지나가보도록 예. 하고 예. 또 부산역 같은 경우는 부산역 일원에도 경관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는 어떻게 보행자 중심의 네. 그 경관 조명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르미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음에 또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네. 그때는 조금 보행자 중심으로 네. 하고 또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도로를 야간 경관 조명을 활용해서 좀 밝고 또 어둡지 않은 곳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미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단장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사업단으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죠. 예, 동부의 미래를 위해 대한 사업들을 계획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사업들이 다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항상 바랍니다. 항상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자천 이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결의안을 했고 또 그 쪽방촌 지금 쪽방촌 수가 얼마나 되죠? 자천동에 쪽방 조면 30, 네, 6개설 나눕니다. 여기에 다 지금 그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살고 계신 곳도 있고 또 빈집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국토부 장관님까지 오셔가지고 발빠르게 아주 속도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 진짜 이렇게 멈춰지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해서 관련하여 뭐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 본부청과 또 국회와 국토부와 힘을 모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도 많이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쪽방촌이 대개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오분자의 발언 빈집에 관련해서 한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자천동 같은 경우에는 110군데고 제일 많은 곳이 범일 노동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범일 1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량 감동이나 범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잖아요. 현장에 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될 계획인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들 빈집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정비입니다. 일단 빈집 철거. 사실 빈집이 하나 있으면 또 그 다음 또 빈집이 생겨나고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빈집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최대한 공격적인 정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한 작년에 10개소가 했으면 올해는 한 24개소 정도로 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정도로 그래도 뭐 1200개가 넘는 빈집에 거의 뭐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 정말 이제 표도 안 날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저희 주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시에서 조금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 같은데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정비하고 같이 이제 투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좀 쓸만한 빈집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는 빈집 호텔로서의 방향 또 밀집지 또 환경 개선 또 이런 쪽으로의 또 방향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또 기금을 활용해서도 조금 저희가 시동을 또 걸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관련해가지고 조금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빈집 호텔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좋고 또 여러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범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석 전이 유효를 하고 있고 많은 시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빈집이 많은 곳에 더 집중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의 인도도 이 빈집
않겠습니까? 저희 동부 지역에 지금 소멸이 많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순동 주민 활력파크 지금 예.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순동에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다순동 주민들이 기대가 되는데 첨부 자료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 자료. 네. 여기 관련해서 많은 조사들을 하셨고 네. 보시면 쭉쭉쭉 보시면 기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가 나타나는가요? 넘기시면 219페이지에 수영. 네. 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노래. 웹툰 수영 작가. 쭉쭉쭉 자료들을 보시면 224페이지에 수영. 네. 주민들께서 남겨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설계도를 보시면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예, 수영장이 없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수요 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 도시재생 누질 사업 요거 선정이 될 당시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누질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국토로부터 승인을 받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는 이제 수영장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해오던 차에 그래도 수영장은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볼까라고 중간에 저희가 고려를 몇 번 했었는데 이 위치에 저희가 또 활성화 계획에 담고 있는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하면서 수영장까지 넣기에는 도저히 이제 계획상으로는 불가능이라는 이제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활성화 계획에 이제 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담아서 약간의 변경을 주고 그 다음에 수영은 정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그 자천 초교 폐교 부지 그 위에 저희가 또 공터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차후에 요 건립되고 난 뒤에 수영장을 고려를 하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놀이터는 왜 없는 거죠? 놀이터. 골목 놀이터. 이제 골목 놀이터가 소량 수정밖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천하고 범일 지역이 다 없는데 저희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1차 년도에 의회 1차 년도 그때 저희가 요 놀이터에서는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무리 이제 수요를 제가 파악을 하고 해도 또 위치적인 부분을 제가 해소가 안 돼서 결국 반납을 하고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다 한 게 이제 올해인데 올해 저희가 우리 초록우산 쪽을 통해서 제가 놀이터 후보지를 총 한 5군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자천이고 나머지 다 범일권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적정지를 선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설계 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걸 내년에 추경에 제가 편성을 해서 자천이나 범일 지역에 저희가 놀이터를 확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령동 지금 골목 놀이터가 입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용자 수나 아이들이 잘 흥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골목인 관계로 어디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카운팅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령동 골목놀이터 2호점 말고는 저희가 조금 많이 좀 아이들이 많이 좀 못 즐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초라도 골목놀이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뭐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뒷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여건이 되고 있고요. 수능로 골목역 1호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재해로
또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제 수업이 돼 있는 접근이 이제 금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전반적으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집 앞에 그냥 흙 만지고 노는 것도 놀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집 앞에서 이렇게 흙 만지고 노는 그런 놀이터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골목놀이터가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록우산 쪽에서 또 골목놀이 크리에이터라고 또 그런 사업들을 또 연중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못해가지고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그 앞에 그 작년에 텍사스 거리 지적사항에서 이제 결과 보고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의회에서 한 당사자에서 지적을 받고 이제 한해 그 주민하고 상가를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텍사스 거기 이제 그 게이트 그 자체에 대해서 철거를 찬성하는 이제 비율이 한 50%대가 나왔고 반대하는 비율이 한 38% 정도 40% 가까이 그렇게 나온 상태라서 그래도 반대하는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당장 좀 철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근데 또 최근에 우리가 또 부산시에서 부산역 일대에 대해서 또 도시 비우기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시 비우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게이트가 이제 좀 철거 대상에 좀 올라서 이제는 이게 철거를 해야 할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비우기 기준에 맞춰서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대로 존치를 하되 또 텍사스 거리라는 그 내용을 치우고 거기에 우리 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또 내용을 넣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동구의 가문이잖아요. 부산역이. 네.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외국인 유흥업소라든지 여러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또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외편 서울이 성분이 가고 싶죠. 네네. 네. 그게 좀 외국인들이 정말 여기 즐길 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검토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단장님 동구의 발전과 주민 공유를 위해 언제나 애쓰고 수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찬히 생각하는 이런 공고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도 성실히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앞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 제가 다시 부연 좀 질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텍사스 거리 명칭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반로가 거기에 사시는 오랫동안 사는 어르신이 정말 격앙된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제 처음 말씀해 주셨고 비교해서 그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의견을 물어봤지만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나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의견을 가지고 물어본 결과가 그래서 제가 자료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특히나 또 부산에 맞은편 거리를 오는 사람들의 블로그가 좀 많이 봤더니 정말 일목요연하게 거의 10건 중에 9건 정도 정말 당황스럽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지인이 또다시 내 글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선정적 표현이
있다라고 나왔고, 근데 여기서 어떤 역사성을 한번 또 돌이켜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역사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역사성을 얼마나 우리가 보완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그 담당하신 전문가 선생님하고도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 표현이 제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왔는데 그런 표현을 전혀 못하는 게 너무 불쾌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 현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성스럽지만 관계자의 급여 반납의 감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당시에 복수의 지역 주민께서 주신 민원 내용이 그거가 됐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관내 다수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가동될 개연성이 짙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상황이 되면 사안별 운영보다는 통합 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이에 따라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인사 선정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전문성을 객관적 담보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56쪽 아리랑 카페 운영 잠깐 보겠습니다. 아리랑 카페 운영은 나숨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숨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나무공예 방면으로 특화된 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또 카페 운영은 기존의 운영자에게 재위탁 시켰다고 해서 회장님이 근거 자료도 찾아주셨는데요. 법령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위탁에서 재위탁이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을 그거는 뭐 법리 위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재위탁을 시켰고, 이 나숨은 또 곧 그 카페 운영도 안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 하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랑 카페 위탁은 큰 틀에서 보면 위탁의 목적성이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할 의지가 없는 분이 카페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재위탁 계약서를 다시 서면 보고 요청합니다. 그분이 다시 재위탁을 줄 때 위탁 계약서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서면 보고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고 전대라는 개념으로 재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승인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승인 어떤 절차가 형식으로 성인이라는 말이 오고 갔는지, 그 개념이 성립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절차상에 그거를 안 거치고 전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대를 해줘라라고 그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하고 그런 그 과정에서 계약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건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제가 한번 예, 확인해 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74쪽 마을 역량 강화 사업 중 마을 거점 시스템 인지 보수 관리 제고 내역입니다. 74쪽을 띄어서 75쪽 이렇게 보면요. 24년도 4년도 76쪽 이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유지 보수 관리비가 매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부산시 사업으로 시작한 삼곡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동구에서 관리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죠. 일정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거점 시설이 이용의 효용성보다는 유지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더욱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공감하시죠?
일단은 뭐 일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마을 거점시설 이제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서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뭐 극히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마을 거점시설 공동체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계속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이게 공동체가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활성화 되기 어려운 위치와 장소라는 거죠. 그게 애초부터 그걸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점시설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빈집이나 어떠한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나타난 것들이 거점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접근성이 절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뭘 해도 시설 투자만 계속될 뿐이고 또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지금 이게 2011년도 사업입니까? 13년도 사업입니까? 어쨌든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리하고 고소하고 안 되는 이거 사업이 안 되니 홈골 카페만 한번 보십시오. 네. 어린이 학습 그 방으로 했다가 또 음식 푸드 카페로 했다가 지금 어린이 장난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 지역에 가서 늘 다녀보지만 진짜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정공감할 그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접근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 맥락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한 어떤 일의 스타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거점 시설마다 이용의 효용성과 계속 유지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 차이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단적인 소회를 묻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 중이고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9쪽 보시겠습니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 실천 전략 연구 결과. 네. 예. 그리고 용역 사업비가 2천만 원 가량 또 집행이 됐고 학술 세미나 또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됐습니다. 예. 부산포,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단어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반갑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학술 세미나 참석했을 때 부산포 광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발제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트 플래닝. 예, 네. 한영수 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주 대첩 광장 사례로 들었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지를 차곡차곡 모았다고 그 지정부의 대단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부산 진성 같은 경우, 동구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부지는 필요 없지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부산 진성 또한 부산포 광장과 연계가 되어야지 우리 부산 진성 말입니다. 연계가 되어야지만이 부산 시민들의 인생이 남기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택시 잡아서 부산 진성 과시당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써가봅니다. 무슨 말이고 동네역성 알고 뭐 다른 거죠. 서울 알아도 부산 진성요. 왜냐하면 부산 진성은 중앙대로고 뒤편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그렇게 중앙대로변으로 나오는 그것만 확보를 해도 부산 진성 그리고 또 부산포 앞바다 예 부산항을 끼고 우리 동구의 위상은 재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관련 사업비 예산 집행이
차년도 예산 반영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웁니다.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대청 광장을 예를 드셨는데 맞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진주대청 광장에 이제 견학을 가서 그 사업 추진 또 내용이라든지 또 확인을 하고 또 수차례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유형이 이 부산도 광장의 유형에 좀 맞을까 사실 맞는 사업은 없는데 약간 뭐 억지성으로라도 저희가 이 사업의 이 사업의 유형이 이 부산도 광장의 유형하고 맞아떨어진다 억지성으로라도 저희가 또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하고 있고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수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는 질의하시다가 이제 못했는데 이 자리는 질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63쪽 보시겠습니까? 네. 예, 63쪽은 이제 먼저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여기 비슷한 거점 시설이 다 비슷했어요 사실은. 이제 육산도 보시면 대동풀 공간 및 항공문화관 공공운영비 시설별 세부내역 제가 이제 봤는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과다 계산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잔액이 그래 잔액이 이제 남아준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사추경에서 늘 훈련 처리를 했겠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문화가에 가면 혹시 다거든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능력하게 잡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부처는 지금 그 25부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 훌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에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해 훌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131쪽부터 보시면 2024년도 물품 1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눈에 띄는 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쭉 이제 그 관련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건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따로 하나 부탁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2030 월드엑스포 관련해서 물품 구입을 한 것이나 물품 구입은 그냥 물품 이렇게 물품 구입으로 나오는 건 총 26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용역까지 다 해가지고 3억 4천 용역까지 다 하면 31건이고요. 또 행사가 또 있습니다. 행사도 있고 또 사업도 있고 한데 행사도 만들었습니다. 6건에서 1억 9,400이고요. 사업은 또 1억 5천인데 다 합치면 한 계산이 나오죠. 물품 구매만 봐도 3억 4천이고요. 여기 1억 5천이고 그러면 7억 준대죠. 그 1억 9천이니까 한 8억 준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줄 한 줄로 끝나는 사업기고 사업 행사고 사업을
나오는 거지만 그 행간에 우리 주민들 정말 많이 동원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어머나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119대 29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석패가 아니고 잔패거든요. 우리는 석패를 할까 아니면 우리 쪽으로 기울일까 사실 그랬습니다. 석패가 아니고 참패였습니다. 이 석패와 참패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이 119와 29 사이에 어떤 예산 집행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선거 뭐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쓸 많은 예산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여기에 투입된 많은 돈들이 정말 헛된 돈이 아니게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동원된 우리 주민들 또 마음에 영원했던 그 마음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게 하려면 앞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방향성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는 밖에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거 원초적인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서도 등장하는데요. 132쪽에 보면 종이 가방 제작은 항상 디자인 예감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디자인 예감은 이제 저희하고 워낙 오래 저희 단뿐이 아니고 워낙 오래 그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면 거의 맞춰서 잘 만들어 오는 업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원님들이 상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의도대로 너무 잘해온다. 계속 주문하면 잘해오죠. 당연하죠 그거. 그렇게 훈련시킨 거는 우리 동부채 예산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문제인지 결론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몰빵해주면 마찬가지죠. 동부 관내 업체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골고루 좀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꼼꼼하게 어떤 그 요구를 하면은요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예, 일할 시기에는 한마디 더 해야 되고 두 마디 더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어도 이왕이면 동부 예산이 동부 기업체 동구에 또 세금을 내고 하는 기업체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조금 찾아내는 수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폭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미사하고 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폭풍 이름 너무 많이 나와요. 디자인 폭풍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산미사에 가면 디자인 폭풍이라는 간판도 사실 찾기 어려워요. 바깥에 디자인 톡톡이랑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구청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애용하시는지 여기서도 형평성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구 업체이기는 하나 그와 유사한 업체가 정말 유아독존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국가 예산 내 주머니 돈 같으면은 내 마음이 든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이라는 거죠. 가장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 형평성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새로 또 발굴한다,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든다라는 또 뭐 그런 생각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디자인 부분 너무 많습니다. 디자인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서워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결과물 차이가 보기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서서히 지금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솔직히 뭐 하겠습니다. 상무사라든지 지금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키워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정말 도를 넘는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유감은 전혀 없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마을지기 사업 마을지기 사업은 예산 편성이 들쑥날쑥이었습니다만 늘 꾸준히 전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료도 주셨고 했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뭐 그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예산이 극단적으로 3천 얼마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9,900 얼마까지 갔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이 이만큼이나 투입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확장력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을까 하는 거 있고 또 아니면
효율성에 있어서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가 하는 거 한번 또 되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마을 기기 사업 등을 짚은 이유는요. 이거 말고도 우리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부분들, 생업으로 자영업으로 하시는 부분들, 뭐 팥빙수, 삼계탕, 마을TV, 칼날이, 화분갈이, 우산소리 등 이런 이제 자영업과 중복 영역인 보증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이제 나눈 것처럼 인간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계로 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파일은 건드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구청에 사는 일이.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고 분명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단장님 한 가지만 또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행감 때 제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서도 많고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직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 되풀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도 질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허은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사장님 기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누리의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 루미네 기념관 그 구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루미네 기념관이 전에 이제 그 오색빛깔 행복공방에서 한국말 사업으로 만든 오색빛깔 행복공방에서 같이 이제 루미네 수녀 기념관을 활용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오색빛깔 행복공방 자체에 약간 활력이 떨어지면서 루미네 수녀 기념관까지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협을 해서 제가 컨설팅을 거쳐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던 차에 우리가 또 부산문화재단에서 또 빈집을 활용한 반딧불이 사업 이제 진행한다는 이제 기사를 보고 제가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동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산문화재단의 이제 예술가들한테 이제 3년 정도 빌려주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루미네 수녀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딧불이 사업을 할 계획이신 거고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행하고 있고 수정 아파트에도 예, 수정 아파트 위에서요? 수정 아파트하고 요 지금 요 가만의 사랑방이라는 곳하고 루미네 수녀 기념관하고 총 3개소입니다. 루미네 기념관은 잘 운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실 것 같아요? 루미네 수녀 기념관 자체가 사실 뭐 전시나 이제 그런 기념하는 공간이 2층에만 제한적이고 1층은 조금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또 관광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 또 이 주민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이 조금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다가도 저희가 이 공간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라라고 공고도 드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복지관에서조차도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의 의지가 좀 많이 사라져서 저희가 이런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런 복지관은 아직도 필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성복지관 뭐 산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구실을 활용을 못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들도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저희들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 얼마든지 사람 모아서 뭐
뭘 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도담뮤직이라는 이 이제 예술가 단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안창마을 주민들의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준 거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조금 뭐 이 사업 진행됐으니 잘 돼야겠죠. 잘 돼야겠는데 일단은 부산 문화재단 쪽에 넘긴 이유가 있으십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끌고 온 이제 그 기간이 꽤 오래됐고요. 한 9년 동안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제대로 활용된 거는 채 몇 년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도 코로나라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왜 좀 상대적으로 좀 미리 안 하셨을지 조금 궁금해요.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왜 활용을 못 하셨는지가 좀 첫 번째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왜 문화재단에 넘겼는가도 의문인데 왜 이거를 의문이라고 하냐면 그 주민분들이 주변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나요? 일단은 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 뭐 예술가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이 공간을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뭐 여기서 뭐 주기적인 뭐 연주회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의 작업실 공간인가요? 저희가 그 이 반딧불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수정 아파트를 포함해서 사람방하고 요 공간을 제공을 이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예술가 단체 선정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담뮤직의 정치를 많이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전래동화 콘서트를 한다, 안창마을을 이제 소재로 한 전래동화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 안창마을 주민들의 참여하는 또 이제 공연, 뭐 인형도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은 그러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주민들 속에 녹아들 수 있겠다는 판단해서 이곳에 산다는 거죠? 예, 이곳에 삽니다. 전래동화랑 예예.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래동화를 한다는 예. 말이죠. 거기서 어르신들이 전래동화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대상이 어디를 대상하는 건지 잘 생각해요. 주민들 주민과 주민들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예예. 한창마을 어린이 전래동화들은 어린이가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전래동화를 하게 되면 네. 그걸 관객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어른이 볼 수 있고 한데 최근에 예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여기를 차라리 ESG 작업장으로 활용했으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ESG 쪽으로 해서 이 공간 비어 있다. 뭐 수영 아파트부터 포함해서 다 빈지 비어 있는 거점 시설을 활용을 하시라라고 저희가 방송하고도 컨택을 하고 또 결제라는 또 그 절차를 밟아서 이제 뭐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기를 없애버리고. 네. 근데 이게 뭐 아니 결국 안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올바른 선택이었나라는 의문이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게 도담뮤직에서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주민과 소통이 첫 번째로 하셨는데 그 주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물을 뭐 여러 가지 잡히고 선택지를 두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라고 한 건지 이 사업을 선택해두고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본 상황은 좀 전자랑 후자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 해줬습니까? 라고 했을 때와 이걸 할 건데 어떻겠습니까는 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성과를 지켜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체킹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예술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각종 공연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87페이지에 관련 놀이터 사업비 골목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곳이 지금 있죠. 네네. 21년도에 수정 1, 2, 5점, 22년도에 수량 4, 5점 이렇게 된 건가요? 네네. 여기 보시면 조성 내역이랑 사진을 제가 받아봤는데 골목 놀이터의 사업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이게 골목, 옛날에 골목 재생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골목 재생계가 생긴 이유가 이 골목을 뭔가 이제 주민들의 공간,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뭔가 이제 또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골목 재생계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골목 놀이터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을 한 게 이제 아이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제 놀이터 접근성이 좋은데 골목에 끼고 사는 아이들은 그만큼 그런 걸 누릴 수 없으니까 활용을 해서 좀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가 오게끔 만드는 골목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지난간 기대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인가요? 그 두 가지를 추구를 하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정 1호점 보시면 애기들이 즐길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맞죠? 사실 골목이라는 게 뭔가 놀이기구가 만들어지게 설치되면 지나는 분들이 그 수량 4호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골목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소화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수정 네. 2호점은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있네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수정동 2호점은 아파트 주변에 있고 변원역 뒤쪽에 있고 수량동 3호점은 수량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거죠. 네네. 둘 다 인근에 놀이기구나 놀이터가 존재하는 곳에 지금 놀이터가 존재하는 거죠. 거래천구역에는 아파트가 없거나 놀이터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부지 선정이 참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구도 없는 벽화만 있는 공간에 과연 어린이들이 가겠다? 라고 의문점이 생기고 수정 5동에 보시면요 수성초등학교가 있죠. 네. 수성초등학교에는 그네가 없습니다. 저 위에 지하공원에는 그네가 있어요. 그 KRX가 그쪽에서 만든 놀이터가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그네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네를 타는 학교에 그네가 없어요. 기구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애기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기능이 한두 가지 보행에 방해가 안 될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인근에 아파트나 놀이터가 있는 곳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파트에서 뭐 수리로 더 막는다 해도 주변에 애기들 인근에 있는 애들 이용 가능하거든요. 수량초등학교조차 주변에 놀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실 때 작은 사업 갖고 너무 그냥 뭐 고민 없이 하시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좀 세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문단을 좀 활용해주세요. 자문단을 좀 활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 진짜 그 현장에서 그 학부모들이나 키우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하시면 좀 더 멋진 완성물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앞에 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항들 말씀 주신 것까지 다 보태가지고 절차 범위점도 개선. 꼭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지역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꼭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근 아파트나 놀이터나 학교가 없는 곳에 정말 그 어린이들이 보행이 많은 그 찾기가 정말 어렵겠죠. 근데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그냥 여기 하면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간 장소보다라는 걸 한 번만 상기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 지금 있습니까? 예, 김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 김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경림에서 아르민 아파트 관한 경관 주민들의 이렇게 동의 서를 지금 받고 하는 걸 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1억 5천
예, 아 맞습니다. 예, 1억 5천 되었습니다. 5천의 예산이 들었고 지금 현재 밤에만 불 켜져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몇 시까지 불 켜졌어요? 11시까지로 저희가 예, 계획을 관리비는 했습니다.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건 상당히 네, 네, 저희 운영을 하는. 주민들의 뭐 만족도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게 되면 이 그 길에 경관 조명이 그 길에 한 이유가 벚꽃이 이제 만개했을 때 조명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길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벚꽃이 뭔가 이렇게 수명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벚꽃이 너무 부족한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물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세트드 차원에서 조금 이제 뭔가 밝아지고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걸 만족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네. 저는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그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런 쇠를 박아가지고 나무들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과연 이 1억 5천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해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번에 그 이중성 문화거리 리뉴얼 용역 없이 기증자와 협의후 원인극장 아니면 콘텐츠가 거리 활성화계 장기 검토 중인데 검토 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2페이지 민생 현장 주민 속보시 운영 현황에 네, 10번 장기 검토 중이라고 하면 뭐 긍정적인 검토인 건지 어떻게 귀한 저희 동국의 역사의 물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기종하고 같이 있고 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하고 일단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이제 이중성 문화물이 일단 리뉴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 콘텐츠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적당한 장소 저희가 예 그게 뭐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걸 사고 난 뒤에 기금을 들여 사고 난 뒤에 또 건립에 관한 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장기 검토를 넣어놨고요. 현재 이중성 문화거리 안에 빈집에 대한 부분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까지 보관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검토 과정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시비나 이렇게 국비가 일단 예산이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시비나 국비가 공모 사업이나 또 내년에 음. 많이 드는 게 있으면 어차피 범일동이 제일 취약 웃으면 지역 아니겠습니까? 빈집도 제일 많은 곳이고 네, 네.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같이 방역 들어갈 때 다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163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검산로 39번 길 1원 신고 조정 빈집 활용입니다. 이 내용을 혹시 어떤 내용으로 장기 검토 중이신지 한참 소식 바랍니다. 네, 34동을 그냥 철거를 해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건가요? 예,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이것도 장기 검토가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이제 빈집 문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다 해주면 좋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아 정말 이건 안전에 정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쳐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 앞에 두고 이거는 안전하고는 상관없이 단지 이제 이거 헐고 그냥 쉼터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약간 그 민원성에서 좀 약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장기로 좀 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폭적인 기술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방대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작은 것부터 저희 뭐 의회 차원에서는 원도시 인구소멸 뭐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의회 차원에서 구청장님들이 의논하시는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 있는지. 저희가 사실은 저희 미래사업단에 제일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 제일 염두에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구는 인구 소멸 도시다라는 거를 거기서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생 사업의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도 그렇고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만 뭐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구 유입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정 사업을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하기보다도 미래 사업단 사업 전체의 방향성을 빈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스텝들도 그렇고 유빌리 사업도 그렇고 말고 공동체 관리도 그렇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사업단이 인구소멸 캠프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구 소멸 관련해서 전체 주변 주민들의 소리를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빈집, 교육,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압축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많은 크루즈 관광객들이나 이런 동부에서 먹고 자고 놀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주의되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이의절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서 할게요.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형님 아파트하고 아름이나 아파트하고 부산에 야간 경관 보면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전에 설명회도 지역이 듣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벚꽃길이라서 그 길을 한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 설명회를 들을 때는 정말 그 벚꽃과 연상해서 이 길이 부산에서 어떻게 명소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될까 벚꽃이라고 하면 뭐 부산에 몇 군데 남천 아파트도 있고 뭐 있는데 아주 짧은 거리가 될까? 그래도 야간 경관까지 더하면 하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벚꽃이 폈는데도 이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아지 산책을 그쪽 길로 밤에도 다니고 하는데 보면 민원이 정말 들어오면 사실 제가 이거 뭐지 하고 제가 레이저 받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참았습니다. 벚꽃 피는 뭔가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목적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드 말씀을 하시는데 11시 되면 소독하지 않습니까? 세대드는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의미가 강화되어지는 부분인데도 세대드의 역할마저도 기대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거리가 언제든지 가도 황량해요. 지나가는 차량도 없고요. 보행자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듣고는 우리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그렇게 했지만 이 사업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또이 항상 가지만 있을 때는 또 안 한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동계는 하게는 하는데 항상 가지만 하면 동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매달 나가는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 청장님 좋아하시는 ESG라든지 후속가는 발전하고는 좀 영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 잠깐 일장께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네, 이의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일상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에 좀 답변하십니다. 미래
미래 사업 단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 글로벌 후보 도시에 맞춰서 미래적인 방해를 하는 그런 구조라서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세부상으로 개인화를 보게 되면 미래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동물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 아래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점 시설의 유지 단위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빈집 철거에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미래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안에 내용 담겨 있는 거점 시설에 대한 그 자료를 볼 때는 당에 그런 고점이 없고 좀 더 추진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 수익 계약 네, 수익 계약의 내용을 안에 보면 능력이나 수익 계약을 보게 되면 매번 2004, 2023년이나 2020년 1, 3년 감사할 때 동부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그만큼 자질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모든 것이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내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맞습니까? 예,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글로벌 우리가 회사 법원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에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중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성 발전시켜서 다른 구에 가서 이것을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이 세금이 동구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빈집도 하려고 해야 되고요. 빈집이 나오게 되면 그런 사업하는 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또 그들의 이런 식으로 실컷맨이라든지요. 그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들을 이 사업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 무슨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텍사스 거리나 그리고 차이나 축제 그리고 또 수남천 또 외국인 거리가 중요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가에 들어가기 지적을 할 건데 이 차이나 축제를 그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그의 거리를 확대시켜서 수남천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문화도 알리고 또 외국인 거리도 알리고 그리고 글로벌 업무에 대한 맞춰라 하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크루즈배가 들어오게 되고 북한 대개가 이렇게 2단계가 완공이 되고 오펜하우스가 완공이 되고 랜드마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많은 과학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 동구에서 뭐 할 거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숙제 하나라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집의 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파악 단계부터 저희가 좀 별이 많습니다. 소유되는 예, 부분에 위에 대해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소유자 파악을 위해서 먼저 누구부터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조치 사항을 비행조치 사항을 안전도시가가 비밀에 해서 계속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네.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 안에 안전조치 이행 사항 안에 내용을 또 제가 수정을 맡아놨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활용하셔가지고 테이프를 구성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세 번째는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 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 정해진 뭐 인원으로 다 지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잘 의논하셔가지고 네. 이 빈집이 숫자가 보게 되면 아까 지금 1170원. 네. 1179개인데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저희가 계속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계나 이에 대한 또 매물이나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자꾸 발생되더라도 감소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철거에 대한 부분이나 거점 시설이나 활용하는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구에 또 유익하게 또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계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개요와 사업과 추진과 이것을 다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운도시과 같이 우리 지자체 장관한테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운도시 PPC를 만들어 놨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대로는 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조해서 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지치료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동기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천동 네, 주 개선 사업, LG 아. 유질 사업 안에 일하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LG 그 팀장님과 부장님과 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자. 대토가 많이 있거든요. 그 대토가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부지가 안속에 있더라고요. 안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많이 되면 많이 안 될 때 소송이 중개되거나 하게 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다가도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 보는 생각은 이 안속에 있는 대토가 어렵게 되게 되면은 그거를 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2단계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지 말고 1단계는 1단계도 진행을 하되 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단계 같이 가서 그 지역이 주방의 개선 사업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몇 평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 주부나 안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옆에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있으면 빈부격차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천도 그 이름이 더 밝아지고 미래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부단체가 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를 한번 쪼개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일치에 꼭 전달하시고 조심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문제로 질의하십시오. 네, 단장님. 아까 이상욱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재생 안정화기금이 지금 이제 편성돼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 저희가 빈집 그 개입이라든지 철거 이런 부분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에 좀 맞춰서 진행 필요 시에 도시재생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재생 기금. 근데 거기에 저희가 조항에다가 구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빈집 정비가 최우선이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뭐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겠네요. 만약에 빈집에 내가 빈집을 뭐 매입하거나 철거하는데 사용하겠다. 네. 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업들에 투입해야 될 기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원이 또 1년에 30억이라는 또 제한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50억 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곳에만 집중하기에는 다른 또 시급한 도시재생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30억씩 그 지금 이제 그 조성인 기금이 저희가 현재 이제 올해 쓰고 내년 계획을 이제 미리 이제 점쳐봤을 때 내년 연말에는 한 6억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넣는 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빈집 기금을 따로 하나 조성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 부분도 계장님하고 좀 여러 차례 네. 상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용도부도 그렇고 빈집 기금을 조성해서 그 빈집 기금 가지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철거 비용까지 다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빈집을 지금 하기 위해서 빈집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개도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그 빈집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가지고 빈집에 대한 모든 사업적인 전반 비용을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빈집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가 올해 갑자기 이제 이슈화가 돼서 뭐 이제 영도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빈집의 보호가 뭐 범주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의원 발의해가지고서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부분이 다 이제 뭔가 이 정리가 됐을 때 사실 지금 빈집 정비 기금을 만든다 했을 때 그래도 이게 뭐 호호가를 파져줄 수 있는 또 근거가 없거든요. 또 이 상위법에서 그런 마당에 빈집 정비를 또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기금을 만든다 한들
뭔가 약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빈집 정비 기금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뭔가 제도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단순히 잡혔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재생 기금에서도 빈집 정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저희 단의 생각입니다. 네, 뭐 빈집은 뭐 늘 뭐 수년간 문제는 되어 왔으나 올해만큼 조금 좀 네. 이렇게 분위기가 확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법도 지금 많이 개정되었고 또 여러 지자체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내년부터는 아직 뭐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실태 조사도 지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지금 12월까지 일단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일단 빈집 기금 한 번 더 검토 한번 더 부탁드리고 예. 내년에는 좀 집행률이 현저하게 많이 높을 수 있도록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땅가구 국대 부재 이게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됐습니까? 일단 그 금강다우 측에서 그 기증한 그 측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 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 나머지 또 쓸 수 없는 부자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대기해도 된다는 이제 각서를 받고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68 계단 더데크 네, 이거 운영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영화 상영이나 공감회 예, 감사해. 예, 이런 거를 시범 사업으로 이제 네. 11월 1일까지인가 예,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고 네.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제가 상반기에 168 더데크를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걸 알리고 홍보하고 좀 어떤 방향으로 이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아서 뭐 구글 폼에 올리게 되면 뭐 1분 안에 다 이제 뭐 하고 대기자까지 이제 줄을 설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고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먹히는 장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로 내년에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은 완전히 이제 성공을 하겠다 많이 알려져서 이제 이화곡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상영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살펴봤을 때 노쇼도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하는데 일단은 잘 운영되고 있었다. 네,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보완 체크로 저희가 네. 고민을 해서 이제 지금은 노쇼 안에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만약에 상영을 한다 했을 때 그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영화인들이 와서 영화를 틀어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게 또 있든지 아니면 또 아이템을 잡아서 공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영 약간 전문적인 부분 네, 그런 것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게 되고 하면 영남 브랜드 연구소에서 식사도 하고 경치 좋게 네,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에 좀 올라갈 때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찾지가 않지만 그런 독특한 아이템이 있다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방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공동놀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소량동의 공동놀이터를 제가 가보니까 작년 23년 12월에 더듬이 자른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더듬이 잘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그냥 이렇게 좀 쓰레기가 이렇게 좀 많고 고양이가 이제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좀 놀기에는 아이템이 약간 부족한 느낌은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약간 틀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가지고 고모 크리에이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템 적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적극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수사 왼쪽 금수사 아, 바라보고 왼쪽 마을에 대해서 제가 거기도 좀 이렇게 가보니까 양묘장 쪽에서 차를 돌려서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양묘장 올라가는 길 맨 끝에 집이 빈집이었는데 거기가 최근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만약에 저희 구에서 이제 저희가 사드렸었다면 그 공간도 잘 활용이 됐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보면 팔남매 그 단칸방 거기 이제 세탁소 이렇게 세탁물을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도 닫혀 있고. 그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이거 캠프 있습니다. 이거 캠프 올라가 보니까 그 여전히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 물건 올리는 엘리베이터 작동도 안 하고 있고, 뭐 새로 고치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이걸 뭐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지급해야 될 건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그다음 계단 타고 올라가 보니까 청년기업도 들어와 있고 한데 약간 좀 휑한 기분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그 캠퍼스 들어가서 혹시나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밤에 그 아이들이나 또안 좋은 곳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염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고 좀 방치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 많이 하시고 개선할 수 있을 방향을 찾고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점을 좀 더 저희가 멤버들이 파악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립 공동체 여기는 뒷길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약간 아래 방향으로 바람만 보고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직접 찾아뵈니까 여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운영을 하십니까? 이 중립 공동체는 그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합으로 해서 조합원이 이제 네네, 그렇게 되어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저희 구청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전기나 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향상 기부제 상품으로는 안 되죠 아직. 어떤 고향상 기부제 상품 고향사랑 기부제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도 안 약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퀄리티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목표로 조금 더 노력하시라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과자 같은 것들 그냥 비닐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면 뭐 도라지청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노후된 그러니까 디자인이 약간 올드한 그런 용기에 담겨져 있던데 이거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많이 만들어두고 다 써야지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쭉 계속 진행된다면 물건도 좀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더욱더 줄어들 것 같고 이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이끌어주는 게 뭔가 좀 필요하다. 포장도 좀 더 이쁘게 잘 되면 거기서 뭐 약간 과자라도 뭐 자세 얹는다든지 꽃 모양을 만든다든지 포장을 좀 더 이쁘게 아름다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조언이 좀 되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훨씬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공동체 역시 저희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좀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미래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단 단장님, 오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간은 오후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